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목요일 저녁이고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 1%, 그 다음 코스닥 0.29%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이 참 월요일 같죠? 수요일날 5월 5일 쉬고 나니까 또 월요일 같은 느낌이에요. 월요일 같은 느낌이지만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또 하루 금요일 시장을 지나고 나면 또 주말이 껴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의 흐름을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루했어요. 뭐 코스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뭐 대형주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야 뭐 평상시랑 크게 다를 바 없겠지만 이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그렇게 재밌는 시장은 아니었을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항상 뭐 개별적으로 갈론만 가고 시장이 애매하고 또 내일은 금요일이고 그러니까 휴일이 많다라는 거죠. 항상 5월 달에는 휴일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시장이 그렇게 박지만은 않았거든요. 항상 이렇게 시기를 쭉 이어보면 2월에서 3월 초까지는 실적 시즌이라서 애매하고 그 다음에 3월 중순부터 4월 말 혹은 5월 초까지는 시장이 좀 괜찮게 가다가 5월 달에 별로고 그리고 6월 달에 나쁘지 않았다가 7월에서 8월 초 사이에 또 휴가철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또 흔들렸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명절로 넘어가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대부분 이렇게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또 수요일날 어제 쉬고 뭐 이틀 거래하고 나면 또 휴일이 있다 보니까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게 특출나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일 뭐 상한가랑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이 상한가가 죄다 거래 없는 종목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 우선주예요. 우선주. 시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확실히 잡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어디로 갈지 애매한 자리라는 거죠. 여기서 한 차례 더 누를 수도 있는 거고 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 위주로 즉 시장이 조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시장도 아니다. 그냥 애매하다라는 거죠. 미국 시장은 계속 뭐라 그럴까요? 뭐 보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혼조세라고 해야 되나요? 뭐는 오르고 다우는 상승하고 나스닥은 좀 빠지고 아무튼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우선주 위주로 그리고 우선주 아닌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세 종목 말고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우선주로 상한가를 뭐 보내는 시장이다. 그만큼 지루한 시장이었고 또 재밌는 흐름은 이 투자자 현황을 보면요. 자, 뭐 코스피야 이 기관 매수세가만 들어오고 외국인 매도세, 개인 매도세 하면서 시장이 올랐다. 즉, 이 코스피는 항상 기관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흐름을 좀 많이 나타내준다라고도 좀 볼 수는 있죠. 그에 반해서 오늘 코스닥은 양매도가 나왔는데 좀 양매도가 강하게 나왔어요. 오늘 꽤 많이 팔았죠. 그죠? 꽤 많이 팔았는데 재밌는 건 요때랑 비슷한 흐름으로 물량을 오늘 던졌는데 오늘 그렇게 하락률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요때랑 별 차이가 없어요. 크게. 요때는 그래도 기타 법인이 좀 샀었네요. 처음이네. 이렇게 산 적도요. 똑같은 흐름인데도 모양이 다르다. 즉, 매도 자체도 누르면서 파냐? 위에다 걸어놓고 파냐에 따라서 이렇게 흐름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분명히 얘네들이 파는데 지수는 올라요. 그것도 참 재밌다라는 거죠. 시장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움직여주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냥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바람 불 때 노져라 라는 얘기가 이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의미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코스닥은 이 그제죠. 제가 현 시장에 속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945포인트 부근에서 지지를 하고 일단은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내일 하루 더 봐야 되겠지만요. 빠르게 V자 반등으로 올릴 거냐, 그렇지 못하면 이제는 옆에서 진정봉 나오면서 이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그러니까 횡보하는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그림이에요. 아직까지는 뭐 큰 주봉상의 그림으로 보면 현재의 자리가 이 안에 갇혀있는 자리거든요. 밑으로는 945포인트, 위로는 990포인트. 요렇게 갇혀있는 자리고, 어차피 이번 주가 내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는 고점은 이 위로 그대로 갖다 놓고 990으로 갖다 놓고 밑에는 95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돼요. 위로 쳐 올릴 거 아니라면 이 안에서 버티더라도 단계별로 저점을 올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오전 내내 나오다가 오후장에 조금씩 땡기는 그림은 분명히 나타났지만, 여기서 기술적으로 반등은 분명히 나오겠지만 그 반등이 강하지 못하다면 결국엔 주가를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그렇게 따질 거였으면 얘네들이 굳이 높은 곳에서 이 물량을 많이 팔아도 되는데, 굳이 이 밑에서 팔았다라는 건 혹여나 여기가 저점이 아니 될 확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저점은 한 차례 더 내려올 수 있는 이 938포인트 정도, 요 자리까지는 열어두고 우리가 그래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아직까지는. 지금의 자리가 한 차례 지지가 나왔던 자리는 분명히 맞지만 1차적으로 여기 단계, 이 몸통 단계에서 지지가 나온 자리가 분명히 맞지만 혹여나 여기서 반등이 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몸통 자리를 다시 확인한다라는 거고, 이 몸통 자리를 지지한다면 이제는 거기가 완벽한 저점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한 단계 더 누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죠. 928포인트까지 열어놔야 되겠네요. 그게 안전하기보다는 거기까지는 열려 있겠구나라고 그냥 생각해도 될 만한 938. 요 안에까지는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혹여나 모르니까 괜히 여기까지 관심 가졌다가 추가 매수를 했는데 한 차례 더 밀릴 수도 있는 그림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으로 밀어버리는 시장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925포인트까지는 일단은 생각은 해두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누른다라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분명히 나온다. 못해도 975포인트에서 980포인트는 확인하러 올라올 거다. 대신 거기서 제대로 위로 반등을 못한다면 당연히 눌릴 건데, 그 눌리는 자리에서 965포인트 위에서 지지를 못한다면 한 차례 더 내려올 수 있는 그림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코스피는 뭐 그렇게 밀린 것 같지도 않죠. 되게 안정적으로 눌림을 주고 올라타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바닥, 그러니까 한 차례 눌리고 나서 다시 올라온 자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3145포인트만 유지해주면 되는 그림이에요. 얘는 그럼 전혀 추세적인 것도 뭐 아무것도 건드는 게 없는 자리예요. 그냥 일부러 한번 눌렀다가 어떻게 보면 뭐 개미털기라 하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처럼 눌렀다가 다시 올리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까지도 누르지도 않았고 기존부터 말씀드렸던 요 안에 갇혀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자리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오늘 완벽하게 도전은 못했지만 내일이라도 도전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전혀 얘는 문제될 게 없는 거 그냥 하나의 수순인 거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만 죽을 쓴 거예요. 죽을.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오른 이유가 뭐 실적 때문에 오른 거라기보다는 뭔가 테마를 이루어서 이슈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실체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니까 말 그대로 그게 나중에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뭐 그런 부분이 현재로는 아니잖아요. 뭐 백신이든 뭐든 간에 그죠? 뭐 백신 보급이 된다고 해서 그게 실적으로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최근에 올라왔던 게 주가를 좀 많이 누르는 그림을 보여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렇고요. 자, 종목으로 와서는 오늘도 역시 이 조선주하고 돌아가면서 나오죠. 조선주도 좀 움직였고요. 오늘 대장 HMM이 움직였고 STX 엔진 조금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철강주들이 여전히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는 기존에 많이 올려놨죠. 확실히 아직 덜 올라간 종목 위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뭐 꾸준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도 테마가 원자재 관련해서 계속 상승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구리도 마찬가지고 구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된 철강, 구리, 알루미늄, 뭐 정유, 뭐 등등은 흐름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할 때는 정리를 하고 내려왔을 때는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KPM테크가 좀 움직였죠. 뭐 때문에 움직였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움직였는데 저 회원님들은 3,100원을 넘어서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를 못 넘겼어요. 못 넘기고 눌렸지만 그래도 한 차례 눌렀다가 2,800원 정도가 마지노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같은데 그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올려다 놨다. 누군가 만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금 자리도 2,800원에서 이 3,250원 안에서 움직이는 자리다.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오늘 넘어서려고 넘어섰지만 결국엔 눌렸다라는 그냥 기준에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3,500원 부분까지는 한 번 정도는 튀어주고 주가를 아예 누를지 아니면 한 번 더 레벨업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애매하게 마무리를 지어놨어요. 내일 하루 더 반등을 해주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자리를 지켜줄지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에 따라서 뭐 한일진공, 텔콘 RF제약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일진공 같은 경우도 거래를 빵 터트려 놓고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거래를 빵 틀어놓고 여기 몸통 위에서 지금 버티는 그림이 나오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2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는 1400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길게 본다면 1600원, 1700원도 볼 수 있지만 그러려면 뭐 KPM테크가 움직여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텔콘 RF제약도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저점을 갱신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요 자리까지 다시 쳐 누른 거예요. 여기 시작점이죠. 여기서 지지를 받은 거예요. 쌍바닥을 찍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바닥을 찍었으니까 이제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자리는 7,300원까지. 여기에 중간값을 대략적으로 그어보면 여기 한 6,000원 나와요. 그럼 1차적인 건 6,000원, 2차적인 건 7,300원대. 아, 이거 3차로 잡아도 되겠다. 3차적인 거, 그리고 여기에 중간값을 잡는 게 2차적인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크게 보면 그냥 이 박스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KPM테크, 한일진공 차트 두 개 다 나쁘지 않고, 텔콘 RF제약은 차트가 좀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박스권 하단을 때리고 반등이 들어왔다라는 기준이라면 새 차트가 뭔가의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그림이겠구나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쵸? 큰 그림에서 박스 안에서 요 중간값이 6,000원, 그럼 여기가 1차, 이 중간은 굳이 잡지 마세요. 맞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본전가에서 정리하는 관점으로 지금 들어간다면 본전가에서 그냥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길게 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자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백신 관련해서 꾸준하게 뭐 화이자든 모더나든 아스트라제네카든,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계속 말이 많지만 그래도 국가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백신 접종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 모더나, 화이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로 인해서 우리 이 토종 백신, 우리 한국에서 개발하는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죠. 뭐 유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그렇다면 오늘은 유바이오로직스가 좀 움직였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백신 관련주에 유바이오로직스를 지워버렸네. 유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고가를 갱신했거든요. 기존에 이 영상 찍었던 거에 제2의 신풍제약으로 유바이오로직스하고 지금 이름이 바뀐 HLB제약, 이 두 종목을 제가 넣어놨었죠. 거기에 엑세스바이오까지, 그죠? 요렇게 세 종목 넣었는데 다 저기 HLB제약 말고는 다 고점 위주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자리예요. 걔는 아직도 횡보 중인 거고, 뭔가 세 종목 다 큰 그림을 그려 볼 수 있는 종목인데, 그 우선적으로 유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신고가를 갱신했고요. 그죠? 이게 오래 걸렸죠. 갱신을 했고 고점을 갱신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은 여기 눈에 보이는 34,000원짜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은 더 34,000원, 크게 봐 34,000원, 좀 더 보더라 32,500원인데 굳이 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여기까지 버틸 이유는 없고요. 들고 계시는 분들 관점이라면 32,500원인 거고요. 즉 이 32,500원, 34,000원 부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5만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뽑아낼 수 있는 자리거든요. 대신 34,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얘가 지금 선발대예요. 확실히 시총, 뭐 그 다음에 대주주 물량은 좀 적어요. 좀 적긴 한데 시총 부분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얘만 오늘 좀 움직였다. 그리고 그 외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뽑아내고 딱 누르는 자리거든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점, 바닥에서 고점까지 딱 100% 오른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60% 정도 지금 딱 눌렀거든요. 그죠?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에 따진다면 올라왔다가 한 차례 누르는 자리,
여기까지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지금 딱 맞는 자리예요. 아직까지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절대 1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한다? 여기에 대한 파동만큼 한 차례 더 뽑아주는 파동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 15,000원은 유지해야 된다. 이 토종 백신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한 차례 더 뽑아내는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찌됐든 여기에 대한 갭자리는 일단 메꿨어요. 이제 버티는 척 하다가 결국은 메꿨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 차례 자리를 돌릴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보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셀리드라는 종목도 기존에 말씀드렸죠. 요 자리에서 한 번 더 고점 만든다고. 그쵸? 고점을 만들고 나서 다시 누르는 자리예요. 그러면 큰 그림으로 보더라도 얘는 파동을 만들었죠. 파동을 하락 A, B, C 파동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B 파동 자체가 고점을 한번 갱신하는 파동이었어요. 그렇다면 얘는 이 파동 자체가 굉장히 세게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이제는 여기에 대한 저점을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죠? 그리고 현재 자리 자체도 하나의 지지라인이 형성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면 버틸수록 뭐다? 하나의 파동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하락 파동 자체를 위로 올려줬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면 얘는 뭐다? 나가리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차트를 올라가는 그림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올라가는 그림으로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그냥 만들어 놓을게요. 올라가는 그림으로 이런 차트를 한번 만들어주는 게 뭐다? 흐름상 한 번 더 신고가를 나타낼 수 있는 자리다. 모양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진원 제넥신이 제일 약해 보이는데 얘도 토종 백신 관련이거든요. 뭐 얘는 근데 제넥신과 뭐 또 이 제너썸인가요? 아무튼 뭐 이것저것 종목이 많이 엮어져 있죠. 어찌됐든 바닥을 한번 만들어 놓고 그 바닥에서 이 박스를 한번 올리는 상승을 한번 내놓고 다시 누르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거진 이 96,000원을 한번 찍었어요. 이렇게 보면 밑바닥을 확인을 저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고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누르면서 기존의 저점 부근 여기죠. 요 자리를 딱 찍었거든요. 96,000원. 그리고 나서 아직은 버티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자리에서 굳이 9만원대까지 다시 밀리지 않고 요 96,000원대를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뭐다? 바닥을 확실히 잡았다라는 거고, 다시 한 차례 여기 11만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라도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림이라는 거고, 어찌됐든 여기 어깨뽕까지도 한 번 더 못 갔거든요. 그러면 여기 길게 보면 요 자리에서 요 자리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15만원대까지는. 길게 보는 관점은 15만원, 짧게 보는 관점은 11만 7천원에서 12만원까지는 또 한 번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 요 종목도 현재 자리에서 크게 눌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기존에도 14만 3천원, 여기 14만 3,800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큰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 대신 뭐다? 당분간은 요 안에서 박스권 흐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큰 박스 또 하나 작게 보면 요렇게 작은 박스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여기 넘기면 다시 여기 확인하러 간다라는 거고요. 그죠? 간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한 매물이 좀 크기 때문에 단숨에 넘기기 위해서는 최소 거래량이 2 이상은 한번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당분간은 이 안에서 좀 움직일 확률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단식으로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큰 추세를
꺾진 않았다라는 거죠. 꺾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은 나타나고 있는 자리겠구나.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나더라도 한 번은 요 윗자리를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은 종목이구나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많이 빠졌던 뭐 이 넥스트 사이언스 이 세력주 같더라고요. 꼴이 주가를 강하게 올려놓고 더 이상 고점 갱신을 못하니까 주가를 강하게 또 눌렀거든요. 근데 아직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들고 있거든요. 올라갈 때 다 팔아서. 이 월봉상의 그림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이 1차적인 저항대까지는 올렸다 누르는 자리예요. 근데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남아있는 종목이거든요. 남아있는 종목인 거는 맞고, 거래가 좀 들어왔고 이 거래가 다시 나가는 그림은 분명히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죠? 조금씩 이제 나가죠. 물량들이 여기서 한번 터트려 주고 나서 물량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는 그림은 분명히 나타나곤 있는데, 굳이 이런 그림으로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그림에서 요 자리죠. 12,300원을 아직까지는 찍지 않았거든요. 저점이 12,550원이에요. 라운드 피겨값 00 단위, 500원 단위에서 딱 지지를 일단 한 그림인데,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2,300원을 종가상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고, 조금 더 얘를 길게 본다 하더라도 이 자리까지만 유지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 이 안에서는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왜? 강하게 올라가고 강하게 누른 자리예요. 그죠? 요런 자리에서 한번 주워 담아 본다면 손절도 당연히 잡으면 되겠죠. 손절은 1만원 잡으면 돼요. 여기서 주워 담아 본다면 어찌됐든 여기서 요렇게 죽지는 않아요. 모든 종목이 항상 종목은 파동을 그린다 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올라갔다가 눌렀다가 한 차례 상승하는 것처럼, 그럼 여기서 한번 눌렀다가 여기 요만큼 정도는 못해도 기술적으로 반등은 30% 정도, 고점하고 바닥 대비해서 30% 정도 반등은 나오고 나서 다시 죽어도 죽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기술적으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보는 거고, 이 바이넥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의 그림이에요. 최근 뭐 이 스푸트니크 관련된 종목들이 다 눌리죠. 그나마 이 휴온스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움직여요. 얘는 제가 이 매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는 그 말씀드린 거가 틀린 거에 다른 언급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관점이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 기준인 거고, 그에 반해서 뭐 이수앱지스든 이트론이든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를 누르고 있고, 오늘 또 많이 빠졌길래 말씀을 드려보는 종목이고요. 얘도 뭐 다이렉트로 그냥 꽂아 눌렀죠. 그러면 조금 더 열어둘 수 있는 위아래 매수 매도가 나왔던 자리가 여기서 여기 자리예요. 22,500원까지. 그쵸? 그럼 정말 손절 잡아야 될 자리는 22,500원이 되는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한 여기 박스의 중간값 정도가 24,000원.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은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갈지 아니면 횡보하든지 누를지를 결정한다. 근데 월봉상에 보면 되게 지저분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종목 자체가 미친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쳐 눌렀다가 다시 올려다 나서 결국에는 기존의 고점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고점 위에서 조정받는 거를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이 종목은 뭐한다?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보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고 애매하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뭐 이 파미셀 같은 경우는 이 고점을 못 넘겨서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뭐 여기 위에서는 고점을 넘겼죠. 근데 몸통이 계속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주가를 그냥 눌러버렸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고 아직까지는. 그죠? 아직 이 추세를 돌리는 그림이 안 나타났다라는 거지만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냈다가 잡아 돌렸다라는 거죠. 돌리고 나서 다시 누르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에 중간값을 딱 이렇게 그거 봤을 때 그게 22,500원이에요. 그래서 세종 손절 가격은 22,500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또 중간값을 또 이렇게 대략적으로 잡아보면 이 자리 이탈하긴 했지만 그래서 일단 매수 매도가 몰렸던 자리가 이 24,000원대까지는 열어둘 수는 있는 자리다. 손절 자리는 좀 짧고 위로 올라갈 전에는 분명히 조금 더 남았다라는 기준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보는 거고요. 또 간만에 이 헬릭 스미스라는 종목이 머리를 좀 들었어요. 희대의 종목이죠. 얘도 엄청나게 올려다 놨다가 이 주주들 피를 되게 많이 빨아먹은 종목이에요. 유상자에서 살려놨더니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파생상품에 도전했다가 돈을 다 쳐 발라버리고 결국엔 또 상장 폐지될 뻔했걸 주주들이 또 살려놨다라는 거죠. 유상증자로. 그죠? 살려놨다는 종목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죠.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뭔가 잘못되면 얘는 무조건 상장 폐지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주가를 한 차례 저점을 한 번 더 내려다 놓고 누른 다음에 한 차례 올리고 나서 한 번 더 누르면서 어디 여기 횡보했던 자리 위에서 지지받고 한 차례 머리를 드는 자리거든요. 그죠? 바닥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죠. 확실하게.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리려다가 시장이 좋지 않아서 굳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먼저 머리를 들어버렸더라고요. 그죠? 기존에 여기 상 나왔던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1차적으로 요 자리도 아직 못 찍었다는 거죠. 34,000원.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바로 가든 한 번 더 눌러주면 당연히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땡큐인 거고요. 그런 신규 매수 관점은 3만원입니다. 3만원 부근에서 3만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얘는 무조건 34,000원에서 36,000원까지는 한 번은 더 뽑아낼 수 있는 그림의 모양이다. 월봉상에서도 이 이평 따먹기는 38,000원까지 가능할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월봉은요. 주봉은 딱 볼린저 밴드 상단에 일단 걸렸죠. 걸렸으니까 한번 확인하고 뭔가 이슈를 터뜨려서 38,000원까지 갈 거냐 아니면 이 34,000원대에서 맞고 떨어질 거냐 그런 관점이에요. 그죠? 1차가 34,000원, 2차가 36,000원, 3차가 38,000원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3만원을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주면 나타나줄수록 그 기준이 확실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혹여나 공부방과 이 리딩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부탁을 드릴게요.